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심평 변호사, 여러분 그 이름은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역임한 판사 출신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이고 상당히 리더십도 강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는 친분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평소에 굉장히 선한 품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점은 대통령을 아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공통적입니다. 품성 자체가 한동훈이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정반대의 품성, 아주 선한 품성을 대통령은 갖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만약에 살아온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심평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 뭐 새삼스럽게 얘기를 한다는 것보다 이분은 좀 바른 말을 잘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대통령과 가깝게 지냈던 그런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살아 들어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품성 자체가 원래 바탕이 선하고 또 자신 안에 갇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을 적극 활용해서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리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 말은 대통령을 향한 지인들이 똑같은 이런 내용성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대통령의 품성은 확실히 자체가 바탕이 선하고 자신에게 갇혀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엄청난 이런 점을 다 활용을 해서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리라고 본다. 이렇게 말한 심평 변호사의 말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최근에 그 심 변호사는 SNS에 국민의힘 당 내분 수습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되찾게 된다면 그가 운영하는 정부는 그 전과 많이 다를 것이다. 어떤 의미로든 고난과 시련을 겪고 일어서는 사람은 달라지기 마련 아니냐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살아 돌아올 것인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탄핵소추 이후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분위기가 조금씩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위기가 엄청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야 대통령의 뜻을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이는 마음이 급하니까 지금 빨리 밀어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국민들이 더 알기 전에, 국민들이 더 대통령을 이해하기 전에 빨리 막아버려야 되겠다라고 지금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통령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의 국가 안보를, 우리의 외교를, 우리의 민생을 위해서 한 그분의 행적을 아주 딱 까놓고 한번 보시면 알죠. NCG그룹, 한국, 미국, 일본을 끼워 넣어가지고 대통령이 한미 핵 확장 억제 그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즉 핵 안보를 구축을 한 것은 너무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서 세계 외교가에서는 탑스타라고 합니다. 예. 슈퍼스타라고 합니다. 외교의 슈퍼스타,
어떻게 NCG 그룹, 한미일 핵 확장 억제 그룹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일본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상당히 신기한 눈으로 슈퍼스타라는 그 별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해외 순방을 할 때 꼭 경제사절단을 데리고 가서 그냥 놀지 않습니다. 경제사절단은 너희들끼리 가서 너희들이 알아서 경제해라 아닙니다. 직접 앞에서 내가 1호 당원이자 1호 세일즈맨입니다. 해서 즉각 그 나라 방문국 나라의 지도자를 만나서 세일즈를 같이 함께 합니다. 네. 그래서 몇 조, 몇십 조, 심지어는 문재인이가 파기한 원자력, 그것을 유럽에 수출했다는 것. 유럽의 1위, 원자력 1위인 프랑스를 제치고 그걸 수주했다는 것. 체코에서.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48조나 되는 이러한 거대한 마니뱅크를 쟁취했다는 대통령의 그 의지라든가, 또 방산 수출을 최초로 했다는 것. 방산 무기 수출을 세계에 처음 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까지 2년 동안 탁탁 털어먹은 문재인 정권 때 예산 한 푼도 0원이었던 거기서 다시 그 돈으로 지금 세일즈한, 지금 대통령의 그 세일즈맨십 1호가 기업인들과 함께 세일즈를 해서 오늘날 민생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죠. 윤 대통령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살아 돌아올 것인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금 상당히 탄핵소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있다. 지금 거의 확 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20대 2030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쫙 올라갔습니다. 특히 신 변호사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소추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 이지매가 행해지고 있다고 우리 신문에 봤지 않습니까? 윤 정부에서 왜 지금 이렇게 배신자가 속출한 것인지에 관해서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 정부 패착의 키포인트는 인재 등용과 관리를 잘못했던 것이다 라고 이분은 그렇게 이분의 관점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혹여 이런 점이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여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신 변호사는 그간 윤 정부에서 애써온 배현진, 김재섭 등에게 국정 참여의 기회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 자들은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여기저기 그때그때 단맛을 빨고 그때그때 공천을 받기 위해서 친한에 잘 보이고 한동훈에게 잘 보이고 또 한동훈에 잘 보여서 공천을 받고 배현진이가 김재섭이가 그 남녀가 공이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배현진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 홍준표에 의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의해서 이렇게 선발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있지만 이분을 홍준표를 탁 배반을 했습니다. 그때 홍준표에는 한지아와 같았고, 누구의 한지아? 한동훈의 한지아와 같이 졸졸졸졸 따라다닐 정도로 상당히 그 친홍이었는데 그 뒤로 싹 말을 바꿔 타고 또 싹 바꿔 타고 하는데 귀재였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들어와서는 그 말을 갈아타질 못한 모양입니다. 김재섭이도 유사한 이번에 초선이지만, 김재섭은 초선이지만 상당히 국민들에게 초선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도봉갑 이미 딱 지역구까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다면은 한국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도봉구에 아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다 있다 이거예요. 아니 이제 국민들이 다 봐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이런 사람들까지 아량을 베풀라? 이거는 신 변호사가 남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예. 이 탄핵소추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 좀 잘 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나중에 두고 봐야 지나고 봐야 그럴 일이고 그런 얘기까지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다. 신 변호사는. 다만 신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한동훈 체제에서 마치 자기 세상이 온양 온갖 호기를 부리며 위세를 떨치던 사람들은 정리해야 마땅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잘못된 한동훈 체제에서 그냥 한동훈 체제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자, 마치 자기 세상이 온양 온갖 호기를 다 부렸고 위세를 떨치던 사람들 지금 한동훈계에 그런 사람들 꽤 있죠. 네. 깨끗하게 정리해야 마땅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점을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로 선한 품성의 소유자이자 대통령의 능력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은 자기가 인력 풀을 갖다가 좀 넓게 가동해서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해서 냉철하게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인재를 등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레코멘데이션, 즉 추천을 한 것에 상당히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선한 품성을 지녔다. 헌재에서 살아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 이거는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헌재에 살아온다면 그분은 정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묘도 없고 대통령 묘도 없고 묘지도 못 만들어주게 이렇게 애들 해가지고 결국 구천을 헤매인다. 정말 대통령을 그 전두환 대통령 그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지금 물가도 두 자리 잡고 두 자릿수로 잡아냈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 업적을 갖다가 그걸 계승 발전을 시킨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이 없었다면 박정희 우리 훌륭한 산업화 영웅의 이 자리를 엄청나게 까대기하고 폄하시키고 틀림없이 그 다음 문민정부에서는 아주 박살을 냈을 겁니다. 특히 성격적으로 볼 때 김영삼이라는 그 대통령은 엄청난 역사를 후진을 시켰을 겁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다음 계승을 함으로써 훌륭한 우리 영웅의 박정희 영웅의 그 업적을 그나마 연속해서 계속시켜서 또 물가도 두 자리로 딱 한 자릿수로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이렇게 파란 한강 88 올림픽을 만들어서 88 올림픽 세계화로 가는 그런 접점을 제시를 했다는 것. 그리고 이 산업화의 동력을 불을 꺼지지 않게 해서 더더욱이 완성하는 그런 단계까지 접어들었다는 것. 우리는 이런 점을 전두환 대통령의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묘가 없어가지고 국립묘지도 못 들어가고 이게 통탄할 일이죠. 어떻게 해서 훌륭한 전직 대통령을 이런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는 전 대통령의 복권 운동을 언젠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함께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면 복권 및 그분에 대한 냉철한 역사적 평가를 다시 내려야 된다. 왜 이분을 광주 그 광주 사태 무슨 뭐 이런 5.18 이런 것과 연루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관계 없는 분을 거기다가 뭐 사람을 죽였다느니 뭐니 살인마니 뭐니 해가지고 거기다 억지로 끼워 넣어가지고 대입을 시켜서 그분을 죽여야 했는지 저는 그것을 역사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평가받는 날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이 심평이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의 선한 품성을 가진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헌재에서 살아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되리라는 것. 저는 그 전두환 대통령 다음으로 심평 변호사가 말한 대로 헌재에서 살아 들어오기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반열에 올라갈 것이다. 그 뒤로 윤 대통령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서슴지 않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